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보거 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그리고 피해자가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는 증언을 살인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씨와 조 씨는 다음 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 A씨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직원이 횡령 사실을 들킨 달에도 월급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발각 다음 날에도 건보공단이 A씨에게 월급 443만 370원 전액 입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횡령 후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월급까지 챙긴 건데요. 공단은 월급날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 전이어서 이 근로기준법과 보수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급 보류 계좌 관리를 담당하던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처음으로 국고에 손을 댔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한 범행은 한 번에 수천만 원으로 대범해졌고 반년 사이 46억 원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마지막으로 빼돌린 돈은 41억 원이었습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졌을 초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는 누구도 최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데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 최 팀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이러한 일을 저지를 만한 마땅한 이유도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혼 후 혼자 원주의 전셋방에서 살고 있었고 주변에 투자나 주식 등을 권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연녀와 도망쳤다. 수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은 특정할 만한 범행 동기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씨를 붙잡는 것과 함께 횡령한 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큰 만큼 가상화폐 등을 통해 해외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경찰은 현재 지급 정지한 최 씨의 은행 계좌 10여 개의 내용을 받아 남은 액수를 확인 중이라며 곧바로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급 관련 부서의 전결 기준을 팀장에서 부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서장과 담당자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교차 결제를 도입하는 등 지급 업무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요즘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설명을 믿고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식품의약처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유산균수 부족 사례가 많았다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에 있는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판매업자가 유산균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 검사 명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국내 판매 전 실제 유산균수가 제품에 표기된 양과 일치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이 발표됩니다. 매년 주목도가 높은 노벨 평화상의 영예를 안을 인물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죠.
먼저 mRNA 백신 개발 주역들의 이 수상 가능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발된 만큼 올해는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이슈도 올해 노벨상의 화두로 거론됩니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다 투옥 중인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또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수상자 물망에 올랐습니다. 앞서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올해 필즈상을 한국계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받은 터라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 노벨상에서도 첫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아직까지 유력 후보 중 한국인 이름은 거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점령지 4개 주는 최근 러시아로의 병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5일간 실시를 했죠. 이들 친러시아 지방정권은 압도적 찬성표가 나왔다고 발표한 후 푸틴 대통령에게 병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이렇게 투표 과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주민투표가 조작됐고 국제법 위반으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사인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병합조약 체결식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친러시아 반군이 점령한 동부 돈바스,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의 독립을 이미 선언한 상황입니다. Завтра в Больш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в Георгиевском зале в 15:00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ов. 이들 점령지 4곳에선 최근 러시아 편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90% 안팎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약이 맺어지면 러시아 의회의 비준 동의,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등 과정이 진행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가혹한 대응을 경고하며 안보 국방 긴급 최고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번 투표가 조작됐으며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며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he United States,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on Ukraine sovereign territory. 미국은 앞으로 해당 지역을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침범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수일 내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러시아 측 핵무기 사용 동향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감시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